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부산에 있는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 퍼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것은 부산에 있는 이제 아파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업과 아파트 동시 분양한다니까 주상복합의 개념을 갖고 있는 아파트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주상복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위치를 이렇게 보는 거죠. 있는 위치를 본다면 이런 식으로 수영구 쪽에 이렇게 가지고 이게 광안리역 있고 이게 백스코 있고 이런 쪽 있죠. 이렇게 있고 그 아래쪽에서는 부경대학교 있고 그쪽에 있는 남천역 4번 출구에서 가까이 있는 곳에 지어지는 그 주상복합이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자면 이곳이 이제 말하는 게 이제 광안리 해수역과 상권여가 있는 거죠. 상권여가 있고 경성대 부경대 상권 있고 그다음 그 옆에 이 남천역은 이제 본인들이 입시 학원가와 빵천동 상권에서 스마트 베이커 아무튼 빵을 파는 가게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광안리 수봉구 이런 식으로 있고 이런 상권들 대충 노릴 수 있는 자리에 지어지는 남천역에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지어지는 신축 건물이라는 거죠. 신축 건물이다. 주거 신축 건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곳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디냐면 이것이죠. 부산광역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부산광역시라는 거죠. 부산광역시다. 그리고 그게 힐스테이트 남천역이다. 남천역 역세권이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전용면적 25평에서 이 가격대로 이제 지어진다는 거죠. 전용면적 25평에서 이 가격대로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5억 6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5억 6천 하면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이건 사실 그냥 56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56이다라는 게 56. 5.6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5.6은 분양가 5.6은 무엇이냐면 6.2라는 거예요. 그럼 6.2라는 거는 무엇이 말이냐? 이거는 대한민국의 아파트에 6점대 있다. 이게 1번부터 해서 30번까지 있다면 6번 정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이 분양가는 광역시에서 나올 수 있는 분양가다. 그래서 광역시 역세권에서 나올 수 있는 분양가가 5억 6,370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어떤 가치대로 그냥 나와 있다 이런 거죠. 이것보다 더 싸게 이 자리가 우리가 부산에 있는 수영구에 있는 남천역에 있는 역세권 자리가 5억에 나오지 않고 4억 6천에 나왔다 한다면 4억 6천이다 한다면 이 위치겠죠. 6점이 아니라 4점대로 나와 있다 한다면 여기는 바로 분양가 자체가 1억이 노또라는 거죠. 1억은 그냥 노또다. 그래서 사자마자 누군가가 그냥 피를 1억 준다. 왜냐면 5억 6천원도 분양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받아들일지 말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판단에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부산에서 1등하고 2등이 있었어요. 부산에 1등하고 2등이 있었죠. 그래서 부산에서 1등한 애가 있었겠죠. 1등한 애가 이제 수능을 쳐서 이제 아니면 내신에서 1등한 애가 인서울을 한 거죠. 인서울을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인서울을 한 거면 2등은 부산에 남아 있겠죠. 그러면 1등이 인서울에서 서울로 갔겠죠. 자, 서울에 갔어요. 그러면 서울에는 1등하고 2등이 있겠죠. 근데 이 1등이 온 거죠. 서울에서 1등이 이렇게 온 거예요. 1등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그럼 2등은 어떻게 되죠? 2등은 서울에서 밀려나겠죠. 2등은 서울에서 밀려나는 거죠. 2등은 서울에서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2등이 밀려나는 것들은 어디로 가냐면 근처에 있는 역세권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등이 밀려난 거예요. 여기가 2등이 밀려났다. 그러니까 여기가 1등하고 부산에서 올라온 1등이 여기 있고 2등은 이제 밀려나서 여기로 갔다는 거죠. 2등은 밀려나서 이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2등이 밀려서 갔다는 거예요. 2등이 밀려서 이제 떠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2등이 서울에서 좀 멀리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 곳에 역세권 아파트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김포에는 풍무역 근처가 있을 거예요. 풍무역 근처가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어. 그래서 준신축급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양한 지 2년에서 4년, 5년 이내 정도로 있는 아파트로 갔다는 거죠. 밀려나서 갔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밀려나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분양가가 얼마냐면 자, 이 2등짜리들의 어떤 분양가는 5억 6천에서 5억 7천 그런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런 가격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20년도 이게 분양을 해준 거죠. 분양을 해줬다. 그러면 2019년도에 이런 거죠. 사람들이 5억이죠. 5억, 4억 9천 막 이렇게 산 거예요. 이 아파트 3년 된 아파트를 이렇게 산 거죠. 3년 된 아파트를 이렇게 샀다는 거예요. 3년 된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3년 된 아파트가 지금 분양가 5억 6천이니까
4억 8천에 샀으면 대략 8천만 원 싸게 산 거잖아요. 8천만 원 싸게. 근데 이 사람들 이렇게 제일 처음에 이게 분양할 때 3억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와서 1억 8천이나 더 주고 사는. 근데 그게 아니라 분양가 자체가 경제가 성장해서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싸게 산 거죠. 왜냐면 분양가가 5억 6천이니까 4억 8천에 샀으니까 싸게 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양가잖아요. 이게 분양가인데 시간이 지나서 이걸 이렇게 주고 사요. 그러면 P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분양가에다 P를 2억 P를 2장 줬다는 거죠. P를 2장 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싸게 샀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호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호구가 완성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드세요. 2등 갖고 2등 벌써 부산에 2등이 있었을 거고 남아있는 계속 부산에 남아있는 애들은 이제 2등이 있는 거고 1등은 서울 안으로 들어갔고 그 1등 때문에 밀려난 2등들은 이 지역에 갖게 해줘. 그럼 이 지역에 지금 이렇게 있어. 이 지역이 있고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이게 들어선다는 거예요. 이 신규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냐면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 펄스트인데 이름을 바꾸는 거죠. 힐스테이트 자 힐스테이트 풍무 힐스테이트 풍무역 더 펄스트 하면 이 분양가가 얼마라고요? 이 분양가가 5억 6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억 6천이니까 이게 6점이 되니까 5억 6천이 분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5억 6천이 분양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게 지금 5억 6천의 분양을 받았죠. 5억 6천의 분양을 받았는데 어떤 바보가 7억 5천을 주겠다 해서 P를 그냥 2장 더 주겠다 하면 이거는 매도를 해야죠. 이걸 왜 매도를 해야 되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대전에 가는 거예요. 대전에 가면 또 힐스테이트 대전역이 5억 6천에 나와 있어요. 무슨 그럼 여기다 또 P를 2억 더 준다는 거죠. P를 2억 더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는 거죠. 정부 여당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이게 오른다라고 한 말하겠죠.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P를 2억 더 주고 호구가 또 나타나죠. 이 지역은 뜬다 해서 호구가 나타나 이걸 팔라는 거예요. 이거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파냐면 광주로 가요. 광주로 가면 광주역 상무역 더 펄스트 힐스테이트 더 펄스트가 5억 6천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떤 호구가 또 P를 주거든. 이걸 또 팔아서 그러면 또 어디로 가냐면 대전 찍었고 대구로 가죠. 대구역 더 펄스트가 나와서 뭐 5억 6천에 나와 있어요. 그게. 자, 이 말이 뭐 이런다는 거죠. 이걸 다 찍고 나면 우리 인천은 규제를 너무 많이 해서 안 올라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인천역이 얼마에 나냐면 5억 6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또 그 P를 주면 또 사는 바보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현실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이 이 시기가 있었죠. 2만 달러 때 시기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한 200만 원 벌었다라고 할게요. 우리가 대졸들이 한 200 벌었다. 대졸 초봉이 한 200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과거로 들어가면 한 100만 원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한 300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녀가 둘이 결혼을 했다 곱하기 1하면 이때는 한 2억, 이때는 4억, 이때는 6억. 이 힘이 있구나.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하니까 덩달아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되구나. 대졸들의 어떤 처봉도 올라가구나. 우리는 여기서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3만 달러 수준에 올라가 있구나. 이런 거예요. 있구나.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2만 달러 시대 때가 이제 초기 때가 바로 이 시기였죠. 이때가 이제 2만 달러 시기에서 1만 9천 달러에서 8천 달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3만 달러까지 올라가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3만 달러를 찍는 바로 그 시점이 있죠. 그 시점. 바로 이 시점이죠. 대한민국이 3만 달러 근처까지 올라왔던 바로 이 시점부터가 자산 가치를 3만 달러로 바꿔주는 시기죠. 전부 분양가도 올라가고 전부 여러분들의 대졸들의 임금도 올라가고 전부 그 자체를 다 해주는 그 시기가 2014년,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고 지금은 이제 2020년도에 3만 달러에서 그렇게 유지하던 대한민국의 어떤 3만 달러의 어떤 국가의 면모가 여기서 한번 꺾여오는 거죠. 꺾이면서 2018년 무너지면서 2020년도는 거의 3만 달러 이하대로 찍힐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도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런 시기에 2020년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 사태 이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대한민국 경제가 한번 꺾였다가 항상 다시 올라가던 모습 그런 모습과 또 비슷하게 유사하게 들어간다는 거고 그런 시기가 언제냐면 2008년도에도 그랬고 IMF 시기 때도 그랬고 2008년 외환위기 때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시기에 맞춰서 마친다면 지금의 어떤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10년 전, 12년 전에 봤던 분양가보다 이미 다 2배씩 올라가죠. 그래서 가격들은 거의 부동산에서 거의 다 반영해줬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자체를
경제 성장률 자체 다 해줬고 이제 중요한 건 구축들에서도 이제 가격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면서 당연히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 들어가는 거죠. 이걸 다 받아주기에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간다. 동시에 이제 이렇게 경제가 꺾여 내려오니까 우리가 다시 분양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못해도 3만 한 7천 정도까지 가줘야지 이제 분양가를 여기서 다시 또 뭐 60% 이렇게 분양가를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정도는 거의 동결 상태로 간다. 분양가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거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면 너무 간단한 거죠. 보세요. 대한민국이 1만 달러 가니까 코스피가 1000 정도 했고 2만 달러 가니까 2000 정도 했다는 거예요. 3만 달러 가니까 3000 하지 않을까 하니까 지금 여기서 전망치를 수정했다. 코스피 3000 간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걸 가지고 어통통 팀장님 오셨어요. 어통통 팀장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 준항이 TOK를 해가지고 MRK를 했더니 GIO가 돼서 미국의 연준이 파월 의장이 ZZTO를 했죠. 그럼 이 경우 외국인들이 Z25087을 해서 2077을 하니까 대한민국이 3000포인트도 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유동성이기 때문에 Z25KR 사건을 해서 미국 의회 정부가 32KOR을 발동하면 이 Z250이 이 YK가 되죠. 이럴 때 2 나누기 3은 3을 더하면 2 더하기 3은 5가 되는 거고 6 더하기 6은 12가 되죠. 이럴 경우 파월 의장은 재미 KTOR을 할 거예요.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간다 이런 거예요. 이런 개념이란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3만 달러 국가 때는 지금 이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지금 5억 했는데 그 전에 3억 하고 있었겠죠. 분양가 이렇게 올라간 거는 경제 발전 따라서 올라간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항상 여기서 지금 현재 주택 시장은 이미 가격들 거의 대부분 반영해 놓은 상태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때는 거주적 목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왜? 많은 주택들이 거의 가격들을 올라와 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분양가를 더 올리기 위해서 경제 발전해야 돼요. 그러면 경제를 발전시킨다라는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 2만 달러 국가 때는 스마트폰을 안 쓰다가 3만 달러 국가로 가는 그 동안 스마트폰 시장이 되고 스마트 어플들이 돈을 벌고 엄청난 그런 거죠. 젊은 사람들 부자들이 탄생하고 바로 이 개념으로 간다는. 그럼 여기서 한번 더 가려면 경제가 발전해야 되죠. 그러면 돈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당연히 기업들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대통령도 이제는 변호사 대통령보다는 기업을 운영해보는 대통령 그런 거죠. 민주당의 어떤 독재 시대에서도 서울 아파트 시장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야 이건 민주당으로 안 되겠다. 다른 정당도 뽑아볼까 하면서 6대 4의 어떤 분위기가 점점 5대 5 또는 4.5대 5.5 이런 식으로 점점 야당과 여당이 균형을 맞춰가는 거고 노무현 시대에서 다시 이명박 시대로 가는 거고 이명박 시대에서 다시 또 노무현 시대가 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현실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이 이제 여기서 약간의 두 가지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이 2만 달러 국가에서 3만 달러 국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면 일본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까지 이 많은 국가들이 3만 달러 국가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그 다음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어떤 10년을 본다면 많은 국가들이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해 주거나 그걸 평소에 그냥 계속 유지해 주거나 아니면 등락을 했던 거죠. 그러나 유일하게 이걸 계속 유지해 줬던 나라는 독일하고 미국 정도만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이 위상으로 올라가는 걸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힘들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4만 달러 국가로 가야지 우리의 자산들 원화로 평가된 자산들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힘들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음부터는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있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갔던 나라들의 어떤 모습들을 본다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좀 다행인 건 뭐냐면 미국이 나라였죠. 결국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거죠. 3만 달러, 4만 달러 정도 수준하고 있을 때 이 나라들이 지금 3만 달러에 또 도달했던 거잖아요. 이게 도달하고 있었는데 이 나라들이 그동안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미국이 6만 달러로 이걸 점프 시켜 넣어 준 거죠. 즉 무엇이냐면 일본이 4만 달러에 있을 때 미국이 4만 달러에 있었으면 일본 입장에서도 그런 거죠. 이거를 수출해 먹고 뭐하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 과정이 있어요. 왜냐면 4만 대 4만이 맞붙어 있는데 근데 이걸 미국이 6만 달러까지 끌어올려놨다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도 앞으로 본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좀 더 열려 있는 거죠. 그만큼의 화폐량이 더 풀려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은 다른 독일에 그러면 대한민국도 다행히 어쩌면 한 10년 정도 더
후에는 한 4만 달러 국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 주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 자체에서는 4만 달러 국가를 도달해서 굉장히 힘든데 이 과정이 그래도 미국이 6만으로 올라가 조인 상황에서 나머지 국가들도 다 동반할 수 있다면 한마디로 경제 즉 그런 거죠. 지금의 어떤 이 지구의 어떤 부의 80%를 쥐고 있는 국가들 동반 성장해 줄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10년도 지금까지 10년 지난 어떤 30년 동안 일마씩 올라갔던 그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원화 자산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럼 대한민국의 국민 소득도 당연히 그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또 분양가는 높아지는 거고 그런 거죠. 우리가 서울 인근에 보는 어떤 분양가들 있죠. 막 과천이라든지 뭐 위례 쪽 막 이런 분양가들을 어떤 모습 아니면 서울의 비역세권 지역의 분양가 모습들이 이제 광역시에 들어오는 거고 그런 거죠. 서울에 있었던 어떤 조식이라는 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아파트의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전방적으로 광역시 안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이제 고주적 목적을 보자는 거예요. 고주적 목적으로 현재는 이제 3만 달러로 들어서 가격 조정을 거의 다 가격 상승 이루어질 고주적 목적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시기에 이제 분양을 받는 이유는 경제가 발전하면 지금의 분양가보다는 더 비싸지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는 적정한 분양가로 사는 게 맞다.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치면서 힐스테인 남천역 더 버스는 그냥 광역시 역세권에 나오는 분양가 정도다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